담아? 응? 그런다고? 어쩐다고? 야, 아이고, 방송하자. 아이고, 이쁘게 해서. 오늘 이쁩니다. 암이 이쁩니다. 인사하고, 앉아. 앉아서, 어이구, 앉아요. 안녕하십니까. 10월 8일입니다. 음력 9월 13일 가보일 말날입니다. 토요일입니다. 1년 중 280일. 오늘 또 우리 파트너 아미하고 같이 방송합니다. 아미 앉아서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방송합니다. 앉으시고, 네, 앉아라. 아이고, 앉아요. 탄생화 한번 보겠습니다. 파슬리입니다. 성리를 뜻하는 글씨고요. 탄생석은 블루칼세돈입니다. 10월달 탄생석은 58입니다. 탄생목은 마가암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들 한번 보겠습니다. 명성왕후가 피살된 날입니다. 1895년 10월 8일 당시 조선 주재 일본 공사인 미우리 고로를 중심으로 일본군 공사관 수비대와 경관, 일본 경성 수비대 일부, 일본인 낭인들 조선군 훈련대가 경복궁에 무력을 침입하여 명성왕후를 포함한 조선인 공중 인사들을 집단 살해한 사건입니다. 일본은 이 사건을 러시아를 통해 일본의 침략을 막으려 했던 고종의 가장 큰 조력자인 명성황후를 제거하고 다시 친일 대신으로 내각을 구성하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일본에 대한 민중의 반감은 극에 달해 을미의병이 발발하고 경복궁에 감금됐던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탈출하게 됩니다. 일본은 흥선대원군을 앞세워 을미사변을 조선의 내부 분쟁 사건으로 꾸미려 했지만 미군 다이대령과 러시아 건축기사 사파틴 등 외국인들이 현장을 목격하고 공사관과 외신의 사실을 알리고 각국의 공사관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여 조선인이 아닌 일본인들이 명성황후를 살해해 주도하였음이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한일 합병사 1982년의 기록을 보면은 1895년 10월 7일 밤부터 다음날 이른 아침에 걸쳐서 대원군이 훈련대에게 호위되어 있는 동안 일본 수비대와 대륙 낭인의 무리가 칼을 빼들고 경복궁으로 밀고 들어가서 민비를 참살하고 그 시체를 능욕한 뒤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질러 버렸다고 쓰여져 있습니다. 1929년 제1회 경평축구대회입니다. 경평대항 축구전은 일제감정기 조선의 양대 도시인 경성과 평양을 대표하는 경성축구단과 평양축구단이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벌였던 최신 축구 경기입니다. 조선일보 주최로 1929년 10월 8일 첫 경기가 개최됐고요. 당시 조선일보 10월 8일자 사설은 부지 중에 민중적 차원으로 화합하자는 데에 취지가 있다 했고요. 조선일보 부사장 안재헌 개회사에서 경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역량을 과시하는 기회로 승화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경편전은 일제치하에서 민족의 단합과 극일의 저항정신을 키운 본보기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결혼입니다. 1934년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부인 프란치스카 도너 여사는 호주 댁으로 불리곤 했지만 실제로는 오스트리아 출신이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아내에게 이금순이란 한국어 이름을 지어주기도 했고요. 오스트리아 인처 스토프로프에서 태어난
그녀는 관광차 스위스 제네바에 갔다가 상하이 임시정부의 정권대사 자격으로 국제연맹의 독립을 청원하려 온 이승만과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1934년 10월 8일은 오후 미국 뉴욕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렸고요. 두 사람은 다 재혼이었습니다. 프란치스카는 1920년 독일의 자동차 경주 선수와 결혼했지만 3년 만에 이혼했고요. 이 전 대통령은 10대 때 동네 친구와 결혼했지만 아들 이봉수를 7살 때 디프테리아로 잃은 데 이어 이혼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프란치스카는 25살 연상의 남편의 건강을 극진히 보살폈다고 합니다. 2020년입니다. 울산 남구 아파트 화재 사건입니다. 울산 사만 아르누보 화재는 2020년 10월 8일에 울산광역시 남구에 있는 주상복합인 사만 아르누보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11층부터 33층까지 외벽을 태우고 93명이 병원에 옮겨진 사고입니다. 화재는 10월 9일 오후 14시 50분께 완전 진압됐습니다. 화재에 관련돼 소방대원 1명을 포함한 93명이 병원에 이송됐고요.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념일과 절기 한번 보겠습니다. 한로입니다. 한로는 24절기 하나로 태양의 환경이 195도의 때입니다. 찬이슬이 맺힌다는 뜻이었고요. 오곡백과를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날짜는 양력으로 10월 8일경이고요. 겨울 철새들이 찾아온다. 반면 여름 철새들은 강남으로 간다. 이래서 메뚜기도 한철이라는 식으로 제비도 한로 지나면 남으로 간다. 제비는 청명부터 한로까지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날엔 높은 산에 올라가 머리에 수유를 꽂으며 잡귀를 쫓을 수 있다고도 믿었습니다. 또한 오늘날은 제향군인의 날입니다. 1952년 2월 1일 제향군인일을 창설했고요. 1953년 10월 8일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로 명명하였습니다. 1957년 1월 17일 대한참전 전우회 등을 통하여 대한상무회를 창립했고요. 1960년 5월 14일 대한민국 제향군인회를 개칭했고요. 1961년 5월 8일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했습니다. 1965년 6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세계향군연맹에 가입한 날 5월 8일을 제향군인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973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범정 기념일로 지정됐고요. 2002년에 제향군인의 날을 제향군인회의 모처가 되는 대한민국 제대장병 보도회 명명일인 10월 8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미 자요? 방송 안 하고 잘 거요? 왜 그 어디 잠 안 자고 이렇게? 응? 그래 자요. 시끄러도 자요. 2019년입니다. 시사 만화가 김성환 씨입니다. 고보 영감을 그린 근대 시사 만화가입니다. 1932년 10월 8일 출생했고요. 2019년 9월 8일 가도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1950년 12월 30일 전쟁 와중에 고보 영감을 처음 그렸고요. 이후로 전쟁과 여러 문제로 연재와 후제를 되풀이하다가 1955년 2월 1일부터 동아일보에서 첫 연재를 시작하여 문화일보로 옮겨가면서 2000년까지 4컷 만화를 연재한 이 기록은 기네스북에도 등재됐습니다. 시사만을 그리다 보니 참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엔 6.25 전쟁에 참전했고 사회풍자 만화가라는 신분이었기에 벌금형에서 금고형까지 질리게 겪었다고 합니다.
경무대 똥통 사건의 대표적인 예이죠. 그럼에도 결코 기죽지 않고 이승만과 자유당 시절, 박정희 및 전두환 권위주의 시절에도 날카로운 만화를 계속 그렸습니다. 2019년 9월 8일 향년 86세로 별세했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내에 고바우 뮤지엄을 건설했다고 합니다. 불자 가수입니다. 송춘입니다. 1937년입니다. 인적 없는 수덕사의 밤은 깊은데 흐느끼는 여성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두고 온 임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 아 수덕사의 쇠복이 운다. 산길 백리 수덕사의 밤은 깊은데 연불하는 여성의 외로운 그림자, 속세에 맺은 사랑 잊을 길 없어 법당에 촛불 켜고 홀로 울 적에 아 수덕사의 쇠복이 운다를 불러서 수덕사의 여성을 부른 가수입니다. 천국 37년 10월 7일 평안북도 영병군 출신으로 1963년에 삼다도 편지라는 곡으로 가요계에 데뷔를 했고요. 그녀는 군부대, 교도소, 베트남 등 각지에서 위문 공연을 많이 했던 가수로도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00년에는 그녀의 히트곡인 영산강 처녀의 노래비가 전라남도 화순군에, 수덕사의 여성의 노래비가 충청남도 예산군에 세워지면서 그녀의 노래들이 명실상부한 인기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배우입니다. 김성찬입니다. 1954년 10월 8일에 났다가 1999년 11월 7일 45세로 사망한 배우입니다. 1971년 연극배우로 첫 데뷔했고요. 2년 후 1973년 MBC 공채 탤런트로 정식 데뷔를 했고요. 1999년 KBS ETV 도전 지구 탐험대 촬영을 위해 태국과 라오스 접경지에 체류하던 도중 급성 말라리아에 걸려 급히 귀국 조치했으나 인천 인하대학 병원에서 1999년 11월 7일 45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배우입니다. 김명민입니다. 1972년 10월 8일입니다. 1996년 SBS 서울방송 공채 탤런트 6기로 연기자로 데뷔했고요. 1998년에 SBS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에서도 카메오 단역으로 유명세를 드러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하얀 거탑, 배트맨 하이러스 등이 있습니다. 2001년 아내 이경미와 결혼하여 아들 김재하를 얻었다고 합니다. 배우 박효주입니다. 1982년 10월 8일 2001년 잡지 모델을 통해 연예계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후 여러 작품의 조연으로 출연하다가 2012년 드라마 추적자 더 체이에서 조형사 역을 맡으며 대중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게 했습니다. 2016년 영화 섬 사라진 사람들을 통해 본인의 이름을 처음에 걸렸습니다. 첫 주연장을 맡게 됐죠. 1세 연상의 사업가와 3년 열애 끝에 2015년 12월 12일 결혼했습니다. 오늘 우리 주에 기를 만든 분 한번 보겠습니다. 1895년도입니다. 명성황후입니다. 조선의 왕비였죠. 또한 1968년도 가신 분입니다. 금호 태전 스님입니다. 1896년 7월 23일 전라남도 강진군 병영면 박동리에서 부친 정용보 선생과 모친 조씨 이남 3녀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16세 때인 1911년에 금강산 마하연 선원에서 도암 긍현 스님을 은사로 출가를 했고요. 법호는 금호이고 법명은 태전이었습니다. 도암 스님은 경어 스님 제자인 해월 스님의 법을 이어받았습니다.
마하연에서 도암 스님에게 계를 받은 스님은 1922년 오대산 월정사에서 수선 안거 후 제방 선원에서 정진했고요. 1922년 8월 20일 부산 범어사에서 일봉 스님에게 구족궤를 받았고요. 이어 만주에서 수월 스님 문화에서 공부했고 예산 보덕사에서 보월 스님 회상에 정진했습니다. 보월 스님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만공 스님에게 보월 스님의 사법 스승에게 법을 이어받는 제자임을 증명받았습니다. 이후 스님은 김천 직지사를 비롯해 안변, 서광사, 도봉산의 망월사, 서울 선화권, 태백산 각화사, 지리산 칠불선원, 김제 금산사, 팔공산 동화사, 청계산 등 제방 선원에서 조실로 후학들을 인도했습니다. 1954년 전국 비구승 대회 추진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정화불사의 선봉에 섰죠. 이듬해 1955년엔 조계종 부종정과 감찰원장 소임을 맡았습니다. 1958년은 총무원장으로 선임됐고요. 1961년은 캄보디아에서 열린 제2차 세계 불교도대회 한국 수석 대표로 참석했고요. 보은 법주사 조실로 대중을 채집하던 스님은 1968년 10월 8일 오후 7시 원적에 드셨습니다. 세수 73세, 법납은 57세, 제자로는 월산, 범행, 월남, 탄성, 이두, 해정, 월성, 월주, 월서, 월만, 월탄 스님 등 49명에 이릅니다. 육상선수입니다. 최윤칠 선수입니다. 최윤칠 선수는 1928년 7월 19일 나셨다가 2000년 10월 8일 사망하신 전직 육상선수입니다. 경상남도 단청군 출신이죠. 아시안게임 첫 금메달리스트다. 1948년 하계올림픽, 1952년 하계올림픽 마라톤 종목에 출전했죠. 1948년에는 1위를 달리다가 근육 경련으로 기권했고요. 1952년에는 4위를 기록했고 1950년 보스턴 마라톤에서 3위를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제1954년 아시아게임에서 육상 1500m 부문에서 3분 56초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기록했고요. 이는 대한민국 선수로서는 아시안게임에서 처음으로 따낸 금메달입니다. 5000m 부분에서도 출전해 15분 0초로 2위에 올랐고요. 1970년 국민포장에 서운됐습니다. 2020년 10월 8일 숙환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불교의 한마디 전하겠습니다. 조울증 간질 치유를 원할 때 쓰는 진언입니다. 조금 깁니다만은 자세히 들고 베껴두고 기록해 두셨다가 꼭 사용하고 이용하십시오. 신띠 때 뜻이 뜨, 아자미 때 오두 뜨, 상지 뜨, 빠라 때, 야미 잣때 우뜨 뜨, 꼬라 때 따지 마뜨 스바하. 외우셔도 되고 쓰셔도 되고 녹음해서 계속 들었어도 우울증, 간질, 치료를 원하고 예방하는데 꼭 좋은 일들입니다. 아미야, 방송 끝나도 인사해야 되는데 어이구 잠이 와요. 아이고 아미 앉아요. 고개 들고 방송 끝났는데 왜 이렇게 잠이 여러분 우리 아미가 잠에 지금 취해 있어요. 봄도 아닌데 충곤증이에요?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뜨세요 again.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